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편입 합격생 유리. 경북대학교 합격생 주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각자 블로그를 운영했었잖아요. 네. 편입 합격 수기 글도 올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풀었던 기출문제나 오답노트 자료 나눔하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 그 수험생 분들께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댓글로 되게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 저희가 항상 비슷한 분야의 질문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영상으로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그러면 하기에 앞서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진행해볼까요? 주디님부터. 네. 저는 이번 2024년 2월에 따끈따끈하게 합격을 하게 된 경북대 합격생입니다. 저는 전적대학교는 전문대학교였고요. 그리고 아예 비동일계로 편입을 하게 되었고 학사 편입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유리님은요? 네. 저는 우선 저도 전문대학교 출신이고요. 저는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렇게 세 곳을 학사 편입으로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경희대학교를 이번 8월에 졸업을 했고요. 합격 자체는 2022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디님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교 출신인데요.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해에 일반 편입, 그 다음에 재수했을 때 학사 편입으로 해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저희 그 합격하기 전에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네. 저는 말 그대로 생 노베이스 그 자체였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능이라는 걸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는 정말 노베이스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유리님은요? 저는요, 상대평가 시절에 그 수능 영어가 모의고사 기준 잘 볼 때는 4등급, 못 봤을 때는 6등급, 4, 5, 6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고요. 원점수로 말씀드리자면 70점대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재수를 해서 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한 후에는 아예 영어 공부를 전혀 한 적이 없었고 토익 자체도 쳐본 적이 없었고요. 그러면 혹시 편입 수험 생활을 거치시면서 어떻게 합격까지 이르렀는지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우선 처음에 기본기를 잡기 위해서 편입 과외를 잠깐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나서는 한 6개월 정도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학원에서 병행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요. 너무너무 기초가 없는 상태로 들어간 나머지 좀 따라가는 게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학점은행제 통해서 1년을 다시 학원 다니면서 준비를 해서 학사 편입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디님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 편입 영어에서 이제 토익 편입으로 전략을 바꾸게 된 케이스인데요. 처음엔 저도 영어 학원에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생 노베이스 자체다 보니까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도 너무 급급했고 너무 힘들었어서 그룹 과외라고 하죠. 그룹 과외로 수업을 받고 같이 토익도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들어섰을 때는 편입 영어보다 토익으로 대학을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싶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편입 과외도 경험해보고 대형 학원도 경험해보고 중형 학원도 경험해보고 그러면 편입 영어도 하고 토익도 하고 편입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각자 그 수험 생활을 할 때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학원을 다닌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녔던 학원 같은 경우에는 8시가 첫 수업 시작이었어요. 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학원을 다녔는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기 때문에 집에서 한 6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해서 학원에 도착해서 출석을 하고 오전 수업을 들은 후에 점심 식사를 1시에서 1시 반쯤에 하고요. 돌아와서는 자습실에서 그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쭉 복습을 해주고요. 과제가 있으면 그날 바로 과제를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어휘학습,
그다음에 부족한 문법이나 구문이나 독해학습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 공부 시간은 좀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많이 달랐지만 적게는 4시간, 많게는 8, 9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주디님은 하루 일과가 어떠셨나요? 저는 대형 학원을 다녔을 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원에서 그냥 자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룹 과외로 진행을 했을 때는 주 2회에서 3일 정도만 수업을 듣고 나머지 시간은 스터디 카페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자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회사 생활과 같이 병행을 했어서 회사를 다니고 퇴근을 했을 때 스터디 카페에서 토익 공부를 한다든지 전공 공부를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하고 퇴사를 할 때쯤에는 하루에 1시간 자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수험생활 하나만 해도 굉장히 벅찬데 그 회사랑 병행을 하셨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계속 편입 수험생활 하는 중간에 주 2회에서 3회 정도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었거든요. 심지어 또 하루는 풀타임 근무해서 12시간을 한 날도 있었고요. 저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잘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둘이서 같이 모여서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이 학원을 다니는 맞아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저희 힘든 점도 같이 공유를 했고 또 기출 점수가 잘 나왔을 때는 함께 축하도 해주는 그런 동기였답니다. 저희가 같이 좀 준비를 처음에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서로의 그런 자극제도 되고 힘들 때 함께 옆에서 띄워주는 러닝메이트도 되고 그래서 서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희희님도 어쨌든 처음에는 편입 영어를 공부하셨던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대략적인 기출 점수 기억나시나요? 저는 처음에 풀었던 기출 점수가 40점도 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틀린 게 훨씬 많았던, 많은 걸 세는 게 더 빨랐던 그런 기출 점수였는데 우리 유리님은요? 저도 처음에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인하대학교 기출 문제가 제 기억에 70점 만점이었나? 80점 만점이었나? 하여튼 조금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28점을 맞았었어요. 오마이갓.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시작한 지 그래도 한 3, 4개월은 지났을 때였는데 공부한 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맞아요. 그 첫 해에 그 실패했을 때 그때 준비했을 때 보통 학원 모의고사 점수가 50점대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 해에 제가 학원을 같은 브랜드 학원인데 다른 지점으로 옮겨서 재수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전년도에 좀 공부했던 게 남아있다 보니까 한 70점대에서 90점대 사이로 와우. 모의고사가 나왔고 학원에서 1등도 한 적 있었어요. 오마이갓.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기출 점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해가 있었는데 그 해의 기출 문제들은 90점대 정도 와. 나왔었고요. 평균적으로는 70점대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 편입 합격하고 나서 특히 주디님은 이번 연도에 합격을 하셨잖아요. 아주 맞아요. 따끈따끈한데 맞아요. 네. 편입 합격을 하고 나서 경북대생으로서 네. 어떤 게 좀 달라졌을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북대는 대구의 탑 대학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대구라는 지역도 처음 가보고 정말 낯선 지역인데 택시를 처음에 타고 경북대로 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 학생 공부 잘하나 봐 라고 말을 경북대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정말 뽕이라고 하죠. 그게 찼었고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다, 자신감이 있는 태도가 너무 배우고 싶었던 마인드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구라는 특성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회사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취업이 많이 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 역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적인 것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일단 저 스스로의 그 마인드가 맞아요. 굉장히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이전이 대학생 신분일 때는 뭐 자격증이나 이런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이런 걸 볼 때 내가 저런 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적이 많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 아쉽게 놓쳐버린 기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편입 합격을 하고 나서 되게 사실 누군가에게는 편입 시험이라는 게 그냥 뭐 시험 중에 하나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인생의 전부야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의 전부라고 느꼈던 편입을 합격을 하고 나니까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요. 실제로 재학 중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그런 공공기관에서 인턴도 해볼 수 있었고요. 되게 또 동아리나 이런 대외 활동들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네트워킹도 하고 기회도 생기고 또 많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라고 한다면 우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어느 학교 다니시나요? 물어봤을 때 경희대학교 다닙니다 라고 하면은 진짜 열심히 사셨네요 라고 얘기를 맞아요. 해주세요. 제가 뭘 보여드린 것도 없는데도 저를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벌이 뭐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편입한 거를 정말 자랑스럽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험생분들이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편입하고 나서 학교에 잘 적응했는지. 주디님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정말 차별 같은 거는 정말 단 1도 없었고 오히려 그냥 재학생들처럼 대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편입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들이 멋있다. 편입 어떻게 했어? 맞아요. 이런 진짜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저는 더 긍정적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전공 공부를 할 때 조금 힘든 점은 있긴 했지만 그쵸, 비동에 계시니까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학교 자체를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유리님은요? 저도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학한 과의 경우 학사 1명, 일반 1명 이렇게 두 명을 뽑는 학과였어서 편입생들이 조금 여러 명이면 그래도 이렇게 으쌰으쌰 다닐 수 있는데 단 2명뿐이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입학하고 나서 제가 오히려 그래서 먼저 더 소모임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막 교내 활동들을 막 찾아서 참여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실습 수업이 있어서 그때 이제 조원들과 또 친해지기도 했고요. 물론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어울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편입생이라서 차별을 한다거나 그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무슨 편법을 써서 입학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정당당하게 네, 정상적인 들어갔는데. 루트로 입학을 한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을 혼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별 탈 없이 재밌게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편입하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님 같은 경우에는 편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우선 학원을 다니기는 했지만 또 학원 안에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상담 이런 걸 받아도 온전히 100% 나에게 맞는 그런 상담을 받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관련 정보들을 찾아볼 때 인터넷에 광고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진짜 이게 뭐가 맞는 정보지라고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합격생이랑 좀 이렇게 닿아서 좀 현실적이고 좀 올바른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험생 때. 맞아요. 주디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상담을 갔을 때 그냥 오로지 나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빨리 등록해, 빨리 등록해 맞아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정말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그런 수준에 맞게 커리큘럼을 누가 짜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도 이해를 하는 게 어쨌든 학원은 교육 사업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을 하게끔 많이 유도를 하시는데 이게 저희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맞아요. 찾아간 거잖아요. 어떻게든 합격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겪어온 애로사항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스터디를 열었어요. 와.
그럼 이 스터디를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저희 스터디는 우선 목적이 저희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2025년 1월하고 2월 두 달 동안 겨울방학 기간이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편입 영어 학원을 등록하거나 과외를 등록하기 전에 진짜 영어의 생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열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그럼 학원은 언제 개강하죠 원래? 보통 1월에 개강하는 경우도 있고 3월에 개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너무 없어서 개강 때 들어가서도 좀 따라가는 게 많이 어려웠거든요. 주디님도 저랑 맞아요. 같이 힘들어 하셨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편입 영어를 좀 따라가기 전에 진짜 영어의 그냥 1형식에서 5형식, 뭐 조동사 이런 거 같이 한번 싹 정리하고 기본을 갖춘 다음에 학원의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 진짜 노베이스. 진짜 노베이스. 진짜 노베이스. 저희처럼 전문대 출신이야. 토익 본 적 없어. 검정고시 출신이야. 오, 진짜 노베이스. 이런 로베이스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점이 좋으냐, 우리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일단 저희가 1대1로 다 개별 상담을 해주세요.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짜서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나 영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거 저희가 답변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수험 생활에 썼던 그런 손필기 자료들 이런 것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문법 파트나 문장 이런 것도 저희가 토막 강의 식으로 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도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옆에서 같이 뛰는 그런 멘토 멘티 관계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강제 출석 체크, 그죠. 또 플래너 인증 이런 거,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 공부가 끝난 후에 또 인증,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인증해서 내가 다른 길로 새지 않게끔 그런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드리고요. 또 잘못된 정보 이런 거 말고 없습니다. 진짜 확실한 정보, 저희가 직접 경험한 정보만 전달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꼭 확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사항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편입 준비하고 계신 주변 친구분들, 지인분들 계시면 함께 같이 알려주세요. 준비해봐요. 네. 다가오는 1월 저희와 함께 열심히 영어 공부해봅시다.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